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투탄 에너빌리티 추천만 하더라도 저점을 이탈하면서 다시 이제 급락을 할 것처럼 저점까지 깨버리고 계속 이 하락세를 보이더니, 그런데 최근에는 빠르게 회복을 해주고 이 강한 반등에 지금 성공을 하더라는 거죠. 오늘 시장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상대적으로 에너빌리티는 지금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투싼 에너빌리티 뭐라 말씀드렸냐면, 삼산이 이제 형성이 된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 지속이 하락 추세 국면입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지난 영상에서는 극저점이 이제 도달을 했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 전환을 노려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제가 정확히 뭐라고 짚어드렸는지 지난 영상 짧게 먼저 확인하시죠. 이번에는 이 고가 추세선을 넘어가는 돌파에 대한 흐름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돌파에 대한 흐름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이제 지난 3개월 동안 아주 지독한 이 하락이 진행이 됐잖아요, 여러분들. 아주 이 지독한 하락에 대한 본격적인 이 기술적 반등으로 시원하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 7월 초는 상당히 지금 피가 마르는 극심한 하락, 투매가 지속이 됐지만 이 들어오는 이제 7월 후반부부터는 이 기술적 반등존에 들어갈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보신 대로 낙폭과대 끝자락이다 말씀을 드렸죠. 제가 보는 이 맥점에 대한 돌파가 진행이 되면 우리는 이 매수를 노려봐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신규 매수를 하든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하든 그러니까 움직이셔야 된다고 했는데, 딱 제가 말한 그 돌파가 지금 진행이 됐고 현재 이 강반등세가 진행이 되고 있더라는 거죠. 벌써 3거래일 만에 무려 9%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잘 따라오신 분들 먼저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하지만 지금 다시 일봉을 보시면 차트가 이 묵직한 저항대 거의 다 도달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저항대를 맞고 조정에 들어갈지, 아니면 이번에는 좀 다르게 역사적인 이 돌파의 모습을 만들어낼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거라 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번에는 이 저항대에 대한 돌파를 좀 강력하게 노려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은 우리가 항상 알지만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이 하락도 없다고 하죠. 그래서 현재같이 매번 이 투매가 떨어지는 자리는 우리가 이 기회라는 거를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정확한 이 기준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는 칼날인지 기회인지 판단하기가 무지 어려운 건데, 그래서 제가 그 기준을 매번 이렇게 이제 중요한 위치대들에서는 항상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에너빌리티 말씀드렸던 핵심 바로 뭡니까? 고가 대비 바로 이 역사적인 낙폭과대 국면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 단순히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재에 대한 이 하락은 08년도 금융위기에서나 나올 법한 매우 급격하고 이례적인 하락이었다라는 게 바로 핵심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이제 강력한 상승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진행 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이 반토막 추정이라는 게 매번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과거 대세 상승장을 보통 86년도나 아니면 2000년도 IT 버블이 발생했던 시기죠. 그때 이제 엄청난 이 유동성이 진행이 되면서 지수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는데, 과거의 대세 상승 시장에서도 현재와 같은 조정은 어김없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유동성 시장의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즉 본질은 유동성이 만들어내는 조정이었다. 자금이 순간적으로 급하게 들어온 만큼 어마어마한 상승을 만들었던 만큼 그 조정에 대한 폭도 아주 거칠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바로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됐냐죠.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자리는 예외 없이 역사적인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유독 이 저점에 대해서 강조를 계속적으로 해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즉, 이 현재 하락은 물론 누군가에게 견뎌내야 되는 이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분명 이 자리는 이 기회가 되는 국면이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현재 이 하락에 실망을 해서 털고 나가셨거나 물려버렸거나 하는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 있던 지금의 이 기회를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가 매우 중요한 이 위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이 맥정 코치가 현재의 위치가 기회로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는 건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이 투산 에너빌리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이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지금 이 자리를 기회라고 보는 이유는 상당히 간단해요. 낙폭과대인 건 이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자, 이렇게 이제 중기적 관점에서 하락 파동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그 지지점은 이제 도대체 이제 어디서 나오느냐, 그죠? 그리고 이제 주봉이나 월봉 같은 이제 큰 그림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나왔을 때 이제 확률이 상당히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월봉의 20월선을 계속 내내 기다리시라고 했던 겁니다. 그 가격이 오면 매수를 하겠다고 이제 예고를 해드렸던 거죠. 자, 보시면 이제 투매가 이제 지속되고 있지만 7월 이 후반부부터는 이제 기술적 반등존에 이제 들어간다라고 제가 강조를 해드렸던 거죠. 즉 주식이라는 건 여러분들 과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요 평균적으로 회귀를 합니다. 그죠? 이렇게 회귀를 해요. 보시면은 항상 회귀되는 이 다시 재상승세를 그려왔었던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됐냐면 회귀를 했는데,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이격이 벌어진 상황이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격이 벌어져도 그 회귀의 법칙은 존재합니다. 이동평균선이라는 자석이 다시 원래 자리로 끌어당기는 법칙이 반드시 작동이 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주봉상에서 정말 이제 오랜만에 양봉이 떠졌는데, 자, 주봉 관점에서의 양봉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루 이틀의 반등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두고 가져가야 되는 이 반등 구간이다라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다시 이제 일봉을 보자고요. 일봉을 보시면 이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반등이 나올 때마다 뭐 약간의 오버슈팅이 진행이 되기도 했지만 반등이 나올 때마다 아주 지독하게 누르던 건 바로 이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냐면 여기가 돌파가 될 때가 여러분들 그동안 이제 억눌러 있던 이 수급들이 터져 나오면서 기술적 반등의 시작을 알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오랜 경험으로 인해서 이 저점을 미리 예측을 해드리고 지금 예고를 해드리지만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저항선에 대한 돌파는 뭡니까? 바로 매수죠, 여러분들. 즉 우리는 이번에는 이 돌파를 한번 노려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세력들은 그 돌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준비를 다 해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디테일한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자, 결국 주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본질이 뭐냐면은 바로 수요와 이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흘러가는 거예요. 즉 이 돈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바닥에서 들어온 자금들이 빠져나갔냐 아니면 그대로 머물고 있냐, 이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세력들의 자금이 이동하는 실질적인 수급의 변화를 확인시켜주는 게 바로 지금 보시는 이 맥점 분봉이라는 거예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밴드 안에 갇혀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될 때는 세력들이 절대 자기 돈들을 안 씁니다. 그래서 주가가 당연히 저항대에 부딪히기만 하면 이렇게 흘러내리게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중간중간 이렇게 이제 돌파가 되는 자리들도 있지만 단타성 자금만 딱 투입이 되고 바로 이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동안 그래서 이 하락을 계속 보여줬는데, 자, 그런데 지금 며칠 전부터 어떤 흐름이 보여집니까? 굳게 닫혀있던 이 밴드를 아주 시원하게 돌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렸던 게 이 돌파는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된다. 그죠? 이 자리에서 딱 이 매수가 나간 건데, 그 뒤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돌파를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이제 잘 유지를 해주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 주가가 이 밴드 위를 아주 이쁘게 잘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거기에 지금 현재 이 하나의 이 바닥권의 신호라고 판단이 되는 이 역헤드앤 숄더 패턴도 완벽하게 지금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돌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제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까지 저점을 깨면서 투매를 불러일으키고 빠르게 회복을 해주면서 직전 자리를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밴드를 유지를 시켜주면서 다시 주포들은 현재 이 상방에 대한 전환을 만들고 있다. 오늘의 흐름도 지금도 홀딩이다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뭐 잠시 이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 시장상이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역헤드인 숄더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68,000원까지 또 떨어지는 그림이 발생이 되면 지난번 제가 이 66,000원 돌파가 될 때 매수를 못하신 분들은 이 자리도 매수가 유효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현재 이 저점도 상당히 잘 잡아놓은 상태인데 그럼 중요한 게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잡아온 물량을 이제 도대체 어디서 팔 거냐? 바로 이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종 엑시트 시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아직 이 아래에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주 답은 간단합니다. 단순히 이 현재 차트를 그러니까 거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세력들이 자금을 밀어넣어서 밴드에 대한 돌파가 나오는 거고 반대로 자금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맥점 아래로 이탈이 된다. 거기가 바로 주포들이 물량을 털고 도망치는 그 엑시트 시점이 될 거다라는 거죠. 제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조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 역시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밴드에 갇히게 되면 그땐 주포들이 뭘 한다고요? 돈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자리에서는 백날 우리가 자금을 투입을 해봤자 이렇게 저항을 맞고 밀리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도 이렇게 타고 가는 그림이 나오다가 맥점이 아래로 딱 톡 깨지는 그 순간이 발생이 되면 그때가 바로 주포들이 뒤도 안 돌아보고 빠져나가는 시기가 된다는 거죠. 자, 과거의 건을 보더라도 명백하게 보이죠. 항상 이 맥점이 깨지는 자리에서는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아주 무지막지한 이 하락 폭탄이 계속 떨어져요. 깨지기만 하면. 자, 이렇게 우리가 세력에 대한 이탈 흐름이 나오는 거를 눈으로 뻔히 보고도 미련 때문에 냉정하게 엑시트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또 이 바닥에서 기껏 잘 잡아왔는데 그래서 이 발생이 된 수익 아니면 이 기술적 반등으로 해서 간신히 손실을 줄여놓은 부분을 고스란히 전부 다시 반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기회비용은 다 날리고 또다시 두꺼운 매물대 아래에 밀려서 소중한 자금이 몇 달씩 꽁꽁 묶여버리는 답답한 상황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즉 맥점이 깨지는 그 순간이 우리가 미련 없이 엑시트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자, 물론 현재 구간 이제 막 첫 반등이 진행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반등이 더 진행이 된다고 하면 자, 일단 8만 원대 위로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1차 반등존이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구간에 올라오는 자리에서 이제 아까 말씀해드린 이 이탈에 대한 맥점 신호가 동시에 발생한다고 하면 우린 그때 미련 없이 수익을 챙기고 엑시트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막 반등인데 왜 벌써 매도 타점부터 꺼내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무작정 들고 갈 게 아니라 어디서 꺾이는지 우리가 미리 이 기준을 지금 미리 잡아놔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이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신규 진입보다 저처럼 오히려 이 기존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반등에서 탈출만 하자 기다리시는 분들 훨씬 많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 그러니까 추가 매수할 여력이 없으시더라도 제가 짚어드리는 그 엑시트 자리에서만큼은 비중을 줄여내든 탈출을 하든 대응을 무조건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한번 튼튼하던 건물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보수 공사를 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지금 이 장기간 이온 추세가 이미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V자 반등으로 미친 듯이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횡보라는 분명한 이 시간 조정이란 게 발생될 거라는 거예요. 세력들은 우리가 탈출할 자리는 주겠지만 바로 이 직전 고점까지 다이렉트로 올리진 않을 거다라는 거죠. 다시 중기적 바닥을 지루하게 다지고 가더라도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장중에 이제 실시간으로 나오는 정확한 이 타점들과 호흡을 맞춰 가시는 게 계좌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돌파 시에 발생이 되는 매수 맥점 반대로 세력들이 물량을 털 때 우리도 미련 없이 도망쳐야 되는 이 정확한 실시간 엑시트 시점 장중에 문자로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정확한 돌파의 시점, 타점부터 깨지고 도망쳐야 될 이 엑시트 타점까지 여러분들도 똑같이 실시간 신호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도대체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킴증권 영전 대회에서 87.2%라는 압도적인 수익률로 전체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그 타점을 보기만 하셔도 좋습니다. 투매가 나오고 나서 어떻게 저점이 형성이 되고 우리가 어느 구간까지 홀딩을 해야 되는 거고 깨질 때 엑시트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더라도 실전 매매에 엄청난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킴증권 명예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지금 채널 구독자님들께 매일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엑시콘이랑 오키스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타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예,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라는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1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한파동이 더 나아져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